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증시의 판단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제랑 똑같습니다. 뭔가 좀 상승 랠리에 약간 속도 조절 그 정도가 되겠죠. 어제는 S&P 500이 약간 미끄러지 뭐 내린 것도 아니거든요. 약간 내렸는데 네. 오늘은 반대로 S&P 500만 플러스 이건 뭡니까? 0.07%니까요. 이거 오른 것도 아니죠. 2포인트 올랐고요. 다우도 딱 그 정도 뭐 거의 마이너스 0.07이니까 뭐 내린 것도 아니고요. 네네. 나스닥만 약간 기술주가 좀 흔들거렸습니다. 오늘요. 반도체가 조금 조정 보인 게 있거든요. 그 정도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이제 이틀째 조정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일단 오늘 계속 말씀드리면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소위 조인식이 되겠는데 네네. 그거가 약간 연기될 가능성이 로이터에서 먼저 발표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여타 내리는데 그러다 보니 뭔가 좀 지연되는 느낌. 그러니까 오늘 딱 특징적인 거 있다 그러면 유가가 어저께 또 반등했었는데 오늘 네네. 유가 좀 내리고 뭔가 또 아닌가 보다 하면서 금값이 약간 반등하는 그런 거 전체적인 오늘 하루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뭐 1분이면 다 정리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섹터별로 보면 오늘 금융주는 역시 무섭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무섭게 올라가는 건 뭐 애플이 아니라 금융주라 보고 있는데요. 네네. 금융주가 오늘도 사상치 효과를 또 기록하면서 섹터가 0.5% 올라갔고요. 헬스케어가 오늘 한 0.3% 정도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로이터에서 얘기한 거가 네네. 조금 늦어질 수 있다. 빨라 12월 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직도 미국이나 중국 어디서 확인해 준 적은 없거든요. 계속 후속 보도만 얘기하고 뭐 소스가 있다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측에서 보면 어찌됐건 11월 중순에 끝내고 싶어 하는데 제가 받은 느낌이고 제가 느낌인데요. 중국 측에서 약간 서로 밀당을 더 세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럼 그 다음은 언제냐가 중요하는데 이것도 다 보도에 나오는 것만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스위스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스위스는 아시다시피 중립 지역이잖아요. 근데 무슨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중립이 웬 말이지만 어찌됐건 이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2월 3일부터 4일까지요. 런던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간 김에 스위스도 들려서 뭐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12월 초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튼 중국과 미국은 여전히 줄다리기고 중국은 미국 갈 수 있는데 뭔가 좀 제대로 된 걸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흔히 얘기해서 국빈 방문급으로 가자. 그리고 완전히 합의를 하고 가자. 그리고 너희들이 빨리 그 세금 올린 거, 관세 올린 거 다시 내리라, 없애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여전히 뭔가 좀 밀당,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표현은 좀 그렇지만 밀당이 계속 진행되는 거로 좀 이해하시면 뭐 틀림없어 보이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금값은 소폭 반등했고 유가는 소폭 하락한 것이 오늘 전반적인 그림입니다. 특징주로 보면 더 우리 할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우버 있지 않습니까? 우버가 드디어 이제 라큰 물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흔히 얘기해서 한국말로 굳이 표현하면 신규 상장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제한을 거는 게 있습니다. 뭐 대주주가 됐건 기존 직원이 됐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 매도 제한 물량이 이번에 풀렸습니다. 오늘부터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는 슬랙이라는 회사가 풀리면서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오늘 그래서 보통 5천만 주 정도가 시장에 상장돼 있는데 오늘 정규장이 열리기 전에 벌써 800만 주가 거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또 사상 최저치가 또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화장품 메이커 코티라고 또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요. 코티가 오늘 주가가 긍정적으로 기대 이상 나오면서 13%나 오늘 급등했고요. 13%요? 네, 완전히 급등했습니다. CBS 헬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회사냐면 에트나라는 생명보험도 합병했지만 워낙은 CBS 헬스는 미국의 전역에 있는 드럭스토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료 그 병원의 약국판이 엄청 큰 약국 체인이죠. 그 회사가 오늘 또 기대 이상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5% 이상 끌고 올라가면서 바로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헬스케어가 올라갔잖아요. 그거의 주역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다비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다비타 하면 제가 봤을 때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아예 생소한데요. 근데 이게 의사 선생님들은 전부 다 아십니다. 이게 보면 전 세계 80% 이상 시장 마켓을 갖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유명한데 이게 보면 몸이 안 좋은 분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신장투석 있지 않습니까? 신장투석과 인공신장 수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련된 세계 시장의 70, 80%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유명한 거는 워렌 버핏의 벅시에스가 많은 분들이 기술줄 안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물론 한 3년 전에 애플, 요번에 이제 아마존을 사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아는 회사 중에 다비타를 갖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요? 네, 갖고 있는데 이게 왜 갖고 있냐면 뭐 사적인 얘기지만 제가 이제 관련된 책을 써서 좀 스터디하면서 저도 알게 된 건데 네네. 워렌 버핏의 여동생이 신장 투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 이게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면 엄청 주위에도 보면 집안분에 한두 분 계시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은 꼭 투석해야 되고 그게 몇 시간 걸리고. 네네. 그렇죠.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병인데 맞아요. 네. 이게 보면 그 선진화되면서 이게 신장 관련된 분이 매년 미국에서 한 6% 정도 늘어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6% 늘어나는 건 앞으로 중진국 개발도상 계속 늘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자기는 동생 때문에 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하튼 이게 주가 뭐 오늘 엄청 올라갔네요. 이것도 역시 실적 이상 그리고 2019년, 22년 실적 가이던스 상향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 밤 사이에 반도체 주가는 좀 별 볼 일 없었다고 쳐도 이제 네. 연간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 반도체 주가 상승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한참 붙어 있죠 지금요. 네네. 왜냐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엄청 올해 다시 올라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해 56% 올랐습니다. 56%. 그러니까 56%하면 지수가 26%거는 제가 같이 그림을 하나 소개받는데 네네.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딱 보시면 올해입니다. 올해요. 아래가 S&P 500입니다. 네. 25.73%. 오늘 현재까지는 오늘 네네. 현재까지요. 지금 오늘 마감까지요. 반도체 지수가 지금 56% 올라갔고요. 특히 반도체 장비만 따로 보면 네. 거의 80%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여기서 지금 아이러니가 나오는데 실적이 좋았냐? 실적이 안 좋은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왜? 삼성전자도 올해 지금 연중 최고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잘하면 저는 사상 최고가 내년에 갈 수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보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도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네. 다만 전분기 대비 좋았다는 건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1분기까지 이기 감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대한 2분기 뭐 우리가 전체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일부 지금 비판하는 사람은 BCA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펀더멘탈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네네. 예, 그래서 지금은 꿈을 꾸고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금년에 반도체 수요가 13% 감소입니다. 물론 13% 감소하는 것에 비해서는 더 떨어졌죠, 지금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내년에 올라가는 걸 아직 확인되고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올라가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분들의 주장일 뿐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추세를 회복하려고 그러면 주식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네네. 그 설명하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아우는 것이 ISM 제조업 PMI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약간 지난해보다 회복했지만 그래도 3개월 연속 지금 50 이하로 갔기 네. 때문에 이 사람 얘기는 뭐다 결론은 버블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영어로 하면 unwarranted라는 쓰가 있거든요. 아무도 보장 안 하고 우리를 보면 다시 땅으로 떨어질 일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 영어로 그대로 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도 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제가 다양한 시각을 전해드린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주장도 있다. 다만 주장은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시장은. 그쵸. 된다는 사람, 안 된다는 사람 있어야지 거래가 되는데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좀 많이 엇갈리잖아요. 뭐 고점이다, 아니다, 아직 더 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좀 의외의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도 이제 그 시작할 때 도입할 때 보면 UBS가 네네. 실적 전망이 다크닝하다, 좀 어두워지고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여러분 조금 책 좀 보시는 분들은 레이 달리오 말이 아실 겁니다. 네네. 이분은 이제 헤지펀드계의 시조새 표현하면 엄청 대부 같은 제일 큰 거죠.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창업자이기도 네네. 하는데요. 엄청난 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고 세계 제가 기억한 80몇 위의 부자거든요. 네네. 이 엄청 부자인데 한마디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미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쳤다는 게 상스러운 표현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제가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영어로 그대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냥 그대로 그냥 직역한 겁니다. 제가 네네. 의역이 아니라 직역합니다. 딱 보이시면 주식시장이 World has gone mad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 코트거든요. 세상이 미쳐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명언을 또 했습니다. 오늘 명언을 아주 장렬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요. 제가 너무 멋있어서 멋있다기보다는 좀 흥미롭게 했는데 이런 직역합니다. 직역하면 주식시장이 실적을 팔지 않고 꿈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실적을 댔고 애널리스트가 사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좋아진다. 앞서 그러니까요. 반도체도 이거거든요. 앞으로 좋아지니까 하는 건데 그럼 다만 이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더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그럼 실제로 가는 패스, 길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길도 없이 그냥 꿈만 판다는 겁니다. 이 양반은 지금 한마디로 미국 경제가 어렵고 글로벌 경제도 어렵고 미국 경제도 어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여러분 잘 못 느끼셔서 그렇죠. 요즘 보면 독일 있죠, 독일. 네네. 독일이 막 신고가 가고 있거든요. 독일도 보면 정고점 막 넘어서. 그렇게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 독일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네. 내일이라도 보여드릴 텐데 독일이 뭐 정고점 뚫고 가고 있고요. 이탈리아가 망했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네. 이탈리아가 정고점 뚫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시상이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서 월드 has gone mad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를 여러분 큰 틀에서 지금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모건스탠리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안 좋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유의하실 것이 삼성도 뭐 삼성증권 자산운용이 있다시피 모건스탠리 워낙 크기 때문에 증권이 있고 자산운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들 얘기하는 여러분 얘기하시는 이제 안 좋다는 모건스탠리가 2,750 간다는 건 리서치 얘기고요. 오늘 얘기는 모건스탠리의 자산운용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주가가 5% 올라갈 거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 얘기는 레리 핑크나 몇 사람이 얘기하는 소위 멜톱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상반기 주식을 너무 많이 팔아놨다. 뭐 왜 팔았냐? 경제가 완전히 망할 것 같고 꼬꾸라질 것 같고 리세션의 공포가 워낙 했기 때문에 팔았고 너무 주식시장을 보수로 보고 있는데 네네. 지금은 자기가 보기에는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걸 자기가 목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5% 구체적으로 딱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225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이겁니다.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지금 상반기에 계속 올라갔거든요. 네. 그게 레스토랑도 마찬가지, 카드 회사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민감주로 좀나 예를 들어 민감주가 오히려 지금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 네네. 밸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보면 은행주, 소재주, 산업주 그런 것이 전형적으로 그리고 그 필수 임의 소비자가 경기 네네. 민감주거든요. 그런 쪽에 지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이번 장세의 고점은 리세션이 일드 커브가 역전된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네. 1년 내지 1년 반, 심지어는 2년 후에 끝나기 때문에 자기의 고점은 2021년 언젠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미국 주식 좋아 보이는데 아직도 뭔가 막연한 분들을 위해서 무작정 따라해도 좋을 만한 미국 주식을 소개하는 코너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지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